지난 몇 년간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폭등하던 지난해 초까지와는 달리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 침체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지켜만 보던 정부가 지난 6월 30일 드디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의 해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은 어딘지 그리고 효과와 문제점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 즉 지방광역시의 일부와 중소도시들이 이번 해제 지역에 포함됐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와 중구, 그리고 서구와 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총 6구시 해제 지역에 포함됐고요. 대구광역시 동구와 서구, 남구와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 7개 지역, 그리고 경북 경산시와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총 11곳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네요. 이로써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 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과 대부남동, 대부북동, 그리고 성남동과 풍도동, 화성 서신면, 즉 제부도 지역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세가 뚜렷했던 세종시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이번 규제 지역 해제에서 빠졌는데요. 아직 청약 경쟁률도 높고 잠재적 상승 시기가 남아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앞서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 파주, 김포시, 충북 정주시와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대구 지역을 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고요. 그럼 이제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뭔지 알아야 이번 발표의 효과를 알 수 있겠죠. 조정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 원 이하에서는 50%, 9억 초과에서는 30%로 제한되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이하 40%, 9억 초과는 20%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70%까지로 완화되죠.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달라지는데요. 규제 지역에서는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실거주 요건이 없어요. 단 주택의 취득 시점의 규제 지역이었다면 비규제 지역이 돼도 2년 거주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밖에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도 면제되고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종부세의 세율 기간도 낮아지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시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이라던가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정비사업 분양주택의 재당첨 5년 제한, 그리고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등이 부과되죠. 또 이 모든 수도권 지역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만큼 불만동만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아 당분간 규제 지역을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한 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 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라 밝히고 있으니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불황으로 접어들 경우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사정에 심각한 타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가격 안정과 거래량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빠른 고속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